대통령이 앉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악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서로 악수를 안 한다? 그건 대통령께서 얼마나 민망할 것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여야 대표를 초청한 대통령과의 그런 자리에서 서로가 맹문 있는 자리니까 네. 외교, 국방, 뭐 경제 다 한꺼번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참석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맹문 있는 악수를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고민을 정청래 대표도 하고 있지 않겠나. 네. 영수회담은 대통령도 그리고 야당 대표도 고도의 정치 행위로 쌍방이 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대중적 인지도도 높이고 또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기도 하면서 또 야당으로서 할 목소리를 내는 그런 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적절한 시기에 뭐 또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서 뭐 국정 현안이 전반적으로 깊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야당의 또 모습 가져가야죠.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뭐 이게 좀 정치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아직 질문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막 앞에 쭉 이렇게 좀 밑자락을 좀 많이 깔았어요. 기자도 입장에서. 근데 장동혁 대표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최인호 의원님 네.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들을 필요도 없다. 두 번째는 입장이 바뀌었으나 말하기 민망하다. 세 번째는 사실 나도 아직 속으로 고민 중이다. 결정 못했다. 뭡니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직 결정 못했다. 예. 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방미하고 난 뒤에 오늘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방미했던 그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리는 아무래도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네.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나름 성과도 설명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특히 야당의 목소리도 듣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더 넓혀서 결국은 이제 그 성과가 국정의 지지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뭐 방미하고 난 뒤에 정상들의 그 행보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에게 축하 난도 정하면서 예방하는 자리에서 뭐 여야 대표님들 모시고 정상회담 설명하고 싶다라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물론 장동혁 대표는 바로 뭐 간다 안 간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께서 네. 여당의 대표인데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는데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악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서로 악수를 안 한다? 그건 대통령께서 얼마나 민망할 것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여야 대표를 초청한 대통령과의 그런 자리에서 서로가 맹문 있는 자리니까 네. 외교, 국방, 뭐 경제 다 한꺼번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참석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맹문 있는 악수를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고민을 정청래 대표도 하고 있지 않겠나. 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이 제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질문 들을 가치도 없어. 당연히 안 만나지. 그게 1번.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입장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네. 그게 2번. 3번이 아직 결정 못했어. 마음으로 고민 중이야. 이게 3번이라는데 3번인 것 같다. 왜? 약수를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지금 제목의 느낌도 그렇죠. 질문하니까 자리를 떠버렸다. 1번 아니야. 장동희 얘기도 하지 마. 싫어. 그러니까 딱 자리를 떠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현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대표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거 뭔가 해빙 무드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정청래, 이 장동혁의 축하난 정청래 선출 때 국힘도 보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축하난 보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내가 당선됐을 때 거기서 보내서 나는 상응한 조치를 했을 뿐 만약 상응 조치를 안 했으면 받고도 안 보냈다고 했을 거 아니냐. 지나친 상상은 뚝이라는 거예요. 해백무도 아닙니다. 꿈 깨세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최인호 의원님, 정청래 대표는 고민 중이 아닌 것 같아요. 요 글만 보면 이제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또 꽃을 보냈지 않습니까? 화환을 보냈고 또 당선되고 난 뒤에 난을 보냈고 네. 그러면 자꾸 쌓이는 거죠. 예,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보내는 것보다는 두 번 보내는 게 더 낫고 또 세 번 보낼 또 뭐 일이 있으면 또 보내겠죠. 그러면서 정치가 결국 물 밑에서 녹아내는 그런 이제 얼음장 밑에 냇물이 흐르듯이 봄에 네. 오는 소리를 조금씩 맹분 있게 이제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지고 다만 이제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부부의 옹호만 하는 또 전한길 씨와 함께 가겠다라고만 하는 신임 야당 대표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또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면 자꾸 국민들과 멀어지는 것이니까 제1야당이 멀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희 당에 정치도 이득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전체 민주 정치 질서를 오히려 건전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제1야당이 좀 건전화돼야죠. 이제는 윤석열 부부와 이제는 단절하는 그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데 네. 당장에 그렇게 못한다면 점차 이제 그렇게 되도록 또 여당의 대표로서 정치적 압박도 가해야 되는 게 또 여당 대표로서의 임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당연한 자리에 가면 또 악수도 할 때는 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악수를 할 건데 자꾸 좀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는 건 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여기도 들렸다 좀 가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차곡차곡 지금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 보냈다는 축하단을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실로 또 보낸 게 아니라 장동혁 의원실 의원회관으로 또 보냈더라라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진짜 고민 중인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집권당 대표는 자기 정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한미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기 전에 그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었어요. 찬탄파가 되든 반탄파가 되든 누가 당대표가 되든 되고 나면은 영수회담을 자기는 하겠다. 그걸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축하란을 두고 장동혁 당대표실을 찾아가지고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희망한다. 이렇게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수회담 이전에 물론 한일 한미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당연히 야당 대표까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하는 일이에요. 그 전에 정청래 당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뿐만 아니라 집권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당정의 한 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그 책임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는 이런 거예요. 굳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여의도에서 협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만 단독으로도 170석 되니까 굳이 국민의힘 너들하고 뭐 대화 안 하더라도 내란 세력 니네들하고 대화 안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식으로 야당을 계속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네. 애면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이 큰 패착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뭐 겪고 있든 말든 네. 그래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가끔 만나고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야당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면은 네. 그런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려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이분은 진짜 자기 정치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방식
네. 이재명 따라하면 나도 대통령 된다. 딱 그 생각이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집권당 대표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집권당 대표는 대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 것이 있으면 야당에게 주면서라도 네. 이렇게 타입을 만들어서 그게 집권당 대표지 말이에요. 저렇게 난 너무하다 싶어요 지금. 네. 집권당 대표라고 한다면 자기 정치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결국 다들 그 여야 대표 한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올 건데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악수할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이 장동혁 대표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저 방일 방미 중이라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어느 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시든 인사를 잘 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오니 왜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네. 우리 만납시다. 라는 제안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 영수회담을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에 장동혁 대표의 답변,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은석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수용이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좀 이렇게 만남이 좀 진행되어야지 그냥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정도의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예. 짧게. 네. 요거 정치 번역기 돌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수회담 제안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야당 대표 입장에서 당 대표 된 지 이제 하루 만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영수회담 바로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거죠. 네. 당내 해남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야당으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도 일정 부분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영수회담은 대통령도 그리고 야당 대표도 고도의 정치 행위로 쌍방이 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대중적 인지도도 높이고 또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기도 하면서 또 야당으로서 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적절한 시기에 또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서 국정 현안이 전반적으로 깊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야당의 또 모습 가져가야죠. 네. 이건 마냥 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당대표 되고 첫날부터 영수회담 준다.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덥석 받기가 좀 그러지 않았겠느냐. 근데 받는 편이 정치적으로도 장동혁 대표한테 훨씬 플러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걸 또 덥석 받을 수 없는 게 첫날도 첫날이었지만 사실 나를 좀 잘못 잡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저 영수회담 제안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 국민의힘 추천 목신 위원들의 추천안이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잘 잡아서 왔어야 되는데 나를 잘못 잡아서 와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번 장동혁 대표님의 승리를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네. 우상호 정무수석 역시 정치현 7단, 8단, 9단 얘기가 나올 법한 게
아유, 제가 오늘 나를 좀 잘못 잡아왔네요. 그러면서 쓱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또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